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23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기준이 법이 개정돼 갔고요. 이제 좀 봐야 될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버려야 될 문제가 조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애매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21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새로이 출제됐는데 연속성이 있는 문제는 연속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말 유니크한 문제는 유니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 을을 두지 마시고요. 그 테마를 기억하고 답을 기억하는 순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1번이에요. 81번. 자, 우리 81번 보시면 이런 문제는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케이블 트렌치에 적합한 구조가 아닌 거고요. 케이블 트렌치라고 합니다. 요거는 개정된 부분에서 새로이 들어온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케이블 트렌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농촌 지역에 가면 옆에 이제 수로가 있죠. 그 수로의 형태처럼 바닥면을 판 다음에요. 거기에 받침대를 이제 설치를 해갖고 거기에다 케이블을 포설하는 방법인데 이 케이블 트렌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물에 대한 처리를 잘해야 된다. 요거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의 이제 방수나 방식 요런 처리를 잘해줘야 된다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케이블 트렌치의 바닥 및 측면에는 방수 처리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말씀드렸죠? 물에 대한 처리를 확실히 해달라고. 두 번째, 케이블 트렌치는 외부에 고용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IP2X 이상으로 한다는데 이 IP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진이나 수분 같은 게 침투했을 때 장비에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보호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 고체에 대한 이 기준을 좀 정한 건데 맞는 얘기고요. 3번 보시면은 케이블 트렌치의 뚜껑이나 받침대 등의 금속재는 방식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나머지는 4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물에 대한 처리를 잘 해야 되고요. 사실 여기서 좀 이제 문제를 바꿔서 낸다면 거기 보시면 IP2X라는 요 부분에 대한 그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 만하죠. 그래서 요거 IP2X 이상으로 한다. 요 말만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세모인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제 개정된 부분으로 세모를 치지만 그냥 막 버리지 마시고요. 답이라도 좀 기억을 했다가 케이블 트렌치 딱 나오는 순간 물에 대한 처리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IP2X 이상 우리가 이제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82번 볼게요. 82번. 요것도 사실 흔하지 않은 문제예요. 보시면 전주의 외등에 따른 조명기구의 이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건데요. 전주에 외등의 시설이거든요. 이때 보면 너무나도 근데 좀 당연해. 기구에 그 부착된 밴드나 1번에 보시면 부착용 부속 금구류는 쉽게 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려면 이제 이 쉽게 부착하고 쉽게 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인출선의 굵기는 기억해줘야 됩니다. 요놈의 인출선의 굵기가 0.75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전주의 외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착된 것은 쉽게 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죠. 쉽게 떨어지는 구조는 안 돼야죠. 그쵸? 그냥 떨어지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쉽게 뗄 수 있어야죠. 자, 어쨌든 요놈이랑 추가적으로 인출선의 굵기 정도만 저는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번. 이 문제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연달아 1, 2, 3번 문제가 모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워볼게요. 거기 보시면 유도장애에 따른 그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건데요. 요건 이제 앞으로 요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83번인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도장애 방지인데요. 직류와 그다음에 교류의 전개와 요 자개의 한계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류와 교류의 자개에 따른 뭐가 된다? 한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그전의 문제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죠. 기존의 문제는 교류를 물어봤어요. 교류의 경우는 첫 번째가 전개의 경우는 얼마였냐면 3.5 kVpa 됐고요. 두 번째가 자개의 경우는 83.3이 됩니다. 83.3 마이크로 테슬라가 되고요. 두 번째가요. 직류의 경우는 요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따로 기억하자고요. 지금은 세모를 치지만 앞으로는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자고요. 첫 번째가 전개를 물어보면 얘는 25 얼마? 25 kVpa 되고요. 두 번째가 자개를 물어보면 요놈은 40만 마이크로 테슬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이 5개죠. 그래서 이 종래의 문제들은 전부 교류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 문제는 교류에 대한 문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겠습니다. 1번 교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 극저주파 전자계는 1m에 대해서 전개는 얼마예요? 3.5 kVpa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자개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가 된다. 맞는 얘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는 직류의 전개는 지표면에서 25kV 이제 per 메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직류에서의 거기 보시면 전개는 25kV per 메타가 맞고요. 3번 아닙니다.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직류 자개는 지표상 1m 부분에서 100만 마이크로 테슬라가 아니라 이렇게 40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는 이제 3번이고요. 4번은 맞는 얘기예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정전 유도나 전자 유도 작용에 따른 사람의 위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이것도 기존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잡아주시는 걸 이제는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세모치지만 요건 앞으로 테마가 테마인지라 잘 나올 것 같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84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보자. 요거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84번 보시면 뭐가 돼 있냐면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그 전선으로 뭘 사용한다? 케이블을 쓴답니다. 잠시만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그 전선으로 뭘 쓴다? 케이블을 시설할 경우 뭐 한다?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84번이죠. 자, 저는 이건 당연히 이제 별표고요.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잡아가겠습니다. 가공 케이블에 뭐가 된다? 시설 되겠습니다. 사실상 얘는 가공 케이블의 시설이지만 뭘 말하냐면 조가용선의 시설 기준을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조가용선의 시설 기준에서는 우리가 일단 이 조가용선은 뭘 해야 되냐면 접지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얘가 3종 접지 대상물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접지 종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저 물어본다면 접지를 한다, 접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밖에 이제 물어볼 수가 없죠. 자, 얘는 잠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전선으로 케이블을 선택했을 때는 더군다나 이것을 가공으로 띄우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너무 이도가 많이 처지죠. 그래서 우리는 케이블을 가선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조가용 선을 먼저 가선한 이후에 그 다음에 케이블을 이렇게 가선해서요 묶어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감아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묶어준다든지 또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휘감아주죠. 네,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만약 행거로 시설한다면 네, 행거로 시설한다면 0.5m 몇 메다? 0.5m 이하마다 지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타입들이 행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속 테이프 등으로 테이프로 이제 휘감아주는 거고요. 요런 놈이 뭐가 되냐면 0. 뭐가 된다? 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 조가용선의 굵기를 물어보고요. 기본적으로 22스퀘어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스퀘어? 22스퀘어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연으로 도금한 강연선을 쓰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물어보진 않고요. 자, 일단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거 하나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같은 테마니까 여기서 합시다. 단 이 조가용선이 전력, 보안, 통신선용이라면 요 조가용선은 38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요게 개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요 부분은 개정된 부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리하자 이거죠. 요런 게 이제 테이프 방식, 요런 게 이제 행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1번 케이블은 뭐예요?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물어봤으면 0.5m 이하가 되고요. 두 번째, 아니죠.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비닐 테이프의 경우는 요런 같은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0.2m 등마다 이제 지지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3번 맞습니다. 22스퀘어 이상의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같이 기억합시다. 만약에 전력, 보안, 통신선을 지지하기 위한 조가용선이었다면 얼마다? 38스퀘어였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대한 금속체에는 접지를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맞춰주셔야 될 내용이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워볼게요. 85번. 예, 여러분 이제 이 85번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되면서 개정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연속적으로 오지게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지금 기사실기에도 나왔습니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세모가 아니라 별표죠, 당연히. 꼭 보셔야 돼요.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에 순시 트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여기서 I에는 전격 이제 차단기에 전격 전류를 말한다. 자, 요놈은 배선용 차단기에 이 배선용 차단기에 순시 트립 범위가 되겠습니다. 요놈은 배선용 차단기에 무슨 트립 범위? 순시 트립 범위. 자, 요때 우리가 형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순시 트립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표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외우실 때요. 일단 형은 BCD야. 어려운 거 아니죠. BCD. 그 다음에 순시 트립 범위는 처음만 잘 출발하면 돼요. 3에서 5배. 여기서 여기서 2배씩 때리면 돼. 10배. 요게 20배 되죠. 다 이해합니다. 이하. 여기서 IN 전격 전류만 요 사이에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는 5배를 초과하고 10배죠. 얘는 이제 10배를 초과하고 20배 되겠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서 지금 보면
모두 다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처럼 그 종류가 아닌 걸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순시 트랩의 범위가 아닌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정답은 4번이죠. 그쵸? 20배를 초과하고 30IN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게 나오고 있다. 예. 자, 그 다음 86번 볼게요. 자, 지워보자. 자, 보시면은 86번인데 전로의 중성점 접지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뭐 이렇게 물어봤네요. 우리 중성점 접지와 거리가 먼 건데요. 이 중성점 접지 자체를 기억을 하셔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 기준에서 접지의 목적을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 드리냐면 안전과 거리가 먼 걸 좀 찾아달라고 그래요. 자, 86번인데 전로의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호장치에 정확히 본다면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고요. 두 번째가 대지전압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상전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FM대로 기억을 하셔도 좋지만 저 같으면 일단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접지든 이 접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 때문이에요. 요 말을 기억하면서 접지에 대한 목적이 아닌 걸로 뭘 찾아주냐면 안전과 거리가 멀다든지 또는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접지를 하는 이유가 아닌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전선을 절약한대요. 대표적인 오답이죠. 접지의 목적이 아닌 거. 손실을 경감한대요. 손실을. 또는 용량을 증대한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전부 다 안전이 아닌 경제성과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전로의 중성점 접지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건데요. 여기 있죠. 거기 보면 3번에 보면 손실 전력의 감소죠. 정답은 뭐다? 3번 되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려면 여러분들 전력에서 배우시듯이 전압을 올리는 게 방법이죠. 네, 접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런 거를 기억하실 때에는 이렇게 FM도 이제 방법이지만 접지의 목적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 참고적으로 기억하면서 안전과 거리가 먼 거 찾아달라고요. 그렇게 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린 객관식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87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볼게요. 87번, 88번은 같은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이변이 없는 한 기술 기준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7번이랑요. 그 다음에 88번은 뭘 말하냐면 절연 내력 뭐가 된다? 시험 전압을 말합니다. 예. 기술 기준에서는요. 웬간에서는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과 관련된 내용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예.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실 때요. 뭐 회전기나 뭐 변압기, 전로 이런 걸 다 따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된 형태로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한 부분대로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자, 외우실 때는 일단 첫 번째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이 시험은 대상의 시험 전압을 10분간 가합니다. 대상의 시험 전압을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가하고요. 어디에 가하냐고 물어봐요. 바로 권선과 어디에 가하냐면 대지에 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하실 때는요. 비접, 다지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B는 뭘 말하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고요. 접은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중성점 다중 접지식을 말하고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우리는 문제 조건에서 접지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없으면요. 우리는 비접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다라는 얘기죠. 이때 비접지일 때는요. 대상의 전압이 자 7kV 이하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코자 하는 대상이죠. 그 대상이 7kV 이하라면 시험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다가 1.5배를 곱한 요 값을 시험 전압으로 결정하고요. 이것을 대상에 10분간 가하는데 뭐가 있냐면 단 최저 전압 기준이 있어요. 이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500V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계산하여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얼마 500보다 작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니라 500이어야 돼 라는 의도예요. 자,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합니다. 7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에 1.25배 됩니다. 몇 배? 1.25배. 여기서 요 놈도 최저 전압이 있는데 단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1500V에 뭐가 된다? 최저 전압을 갖고 있습니다. 접지식은요. 전압에 대한 범위를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지라고 주어지는 순간 대상의 전압에 1.1배를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역시 얘도 최저 전압 기준이 있는데 단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75,000V의 최저 전압을 갖고 있고요. 다중접지도 전압에 대한 범위를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지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0. 뭐가 된다? 9입에 되겠습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다중접지는 최저 전압에 대한 기준이 없고요. 계산 전압이 바로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인데요. 직접 접지는 대상의 전압이 170kV 이하냐, 대상의 전압이 170kV를 초과하냐에 따라서 좀 이제 이 해설 기준이 달라져요. 이때 170 이하면 대상의 전압에 0.72배가 되고요. 170을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되겠습니다. 둘 다 최저 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한번 문제를 풀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몇 번이냐면 자, 87번이죠. 87번.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가자. 최대 사용 전압이 6600V인 삼상 발전기의 권선과 대지 사이에 이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이제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 문제에서요. 지금 어떤 말이 없냐면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비접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전압이 지금 얼마예요? 엄연히 뭐다? 7kV 이하니까 시험 배수는 몇 배다? 1.5배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볼 수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볼게요. 88번. 보시면은 22,900V 배전선로의 전압이 얼마래요? 여기, 저기다 번호가. 네, 4번이죠. 88번. 배전선로의 전압이 얼마다? 22,900이며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한대요. 그쵸? 이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 요것도 지금 배수를 물어봤거든요. 바로 몇 배가 된다? 0.92배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설해 주시면 되고요. 절연 내력 시험 전압과 지선에 대한 내용은 이변이 없는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신다, 이제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박을 터뜨릴 때 지금 이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 대박을 터뜨릴 때 세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잡아주시고 자 여기 좀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적을게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더 적어주셨으면 해요. 뭐냐면 테마가 같으니까 만약 조건에서 연료전지나 태양전지의 절연 내력을 시험한대요. 연료전지나 태양전지의 절연 내력을 시험한대요. 이때는요 똑같이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똑같이 10분간 가하고요. 만약에 시험 전압을 직류로 하거나 두 번째 교류로 하였을 때 시험 전압에 대한 배수를 물어보는데 직류는 1.5배가 되고요. 교류는 1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정리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89번 보자. 보시면은 단상 교류 얼마래요? 25,000V인 경우에 전차선로에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일단 해설하기 전에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우리가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순시 투입 범위 있죠? 그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개정된 부분의 문제인데 아주 연속성이 많은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지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필히 잡아야 된다. 네. 보시면 단상 교류 25,000V죠. 단상 교류 25,000V의 경우 그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차량 간의 동적 절연 이격거리는 몇 미리 이상인가? 제가 이제 별표 치는 건 다 기억하신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문제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 전기 철도의 그 충전부와 전기 철도의 그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 거리를 말합니다. 거기 보시면 요게 밑에 보시면 일단은 그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차량 간의 이 절연 거리인데요. 직류는 제가 원하지 않고요. 요거 단상 우리가 교류 25,000V 요것만 보시면 돼요. 동적일 때는 017 기억하자. 17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인 부분에는 정이칠 270mm 되겠습니다. 이게 둘 다 같이 기억해야 돼요. 단상 25,000V인 이 전차선로의 경우는 충전부와 동적 거리는 170, 그 다음에 정적 거리는 270 되겠습니다. 동적인 부분은요, 다이나믹,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정적인 부분, 스태틱, 멈춰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차량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바퀴라고 볼 수 있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충전부,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과 차량 간의 절연 이격거리에서 동적인 부분은 동일칠, 정적인 부분은 뭐다? 정이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상당히 아무튼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왜냐하면 이제 새로 나온 그 규정의 문제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막막하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거는 꼭 잡아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동일칠이죠. 정답은 4번. 전차선로의 그 충전부와 이제 차량 간의 이런 거를 외우실 때는요. 이런 거 키워드죠. 이런 이 제목들이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 이격거리. 그렇죠? 단상 25,000V일 때는 동일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이칠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90번 보겠습니다. 90번. 요거는 이제 개정된 부분의 문제라기보단요. 좀 이 문제가 좀 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솔직히 세무치기에는 좀 그렇고요.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널 안 전선로에서 저압 전선이 그 터널 안에 다른 전선과 접근하고 있답니다. 이때 저압 전선을 애자 공사하였을 때
대한 이격거리가 아닌 거죠. 단 전선은 이제 나전선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터널한 전선로에 요건 하나만 우리가 이제 터널한 이제 전선로의 이제 시설인데요. 일단 여기서 좀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저압일 때는 전선의 굵기가 있고요. 이때 이 전선의 굵기는 2.6mm 이상의 전선을 씁니다. 몇 미리? 2.6mm.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높이는 2.5m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앞으로 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밑으로 안 내려갈게요. 세 번째가 다른 시설과의 이격거리예요. 그래서 이 다른 시설을 다 외우지 마시고요. 거기에 보면 약전선이나 수관 정도. 근데 이때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애자공사를 한대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전선이 나전선이면 0.3m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전선이 아니라면 0.1m 되겠습니다. 은근히 잘 물어보니까요.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좀 좁으니까 전 여기다 좀 해볼게요. 두 번째가 고압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전선에 뭐가 되냐면 굵기 되겠습니다. 전선의 굵기는 4mm.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표상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보면 요즘에 이게 은근히 이 저압에 대해서 이 저압 터널한 전선로에 대해서 다른 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은근히 잘 물어보고요. 이제는 좀 버리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잡아주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나전선이 아니므로 몇 센치예요? 10cm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1번이죠. 만약에 이게 나전선이라면요. 여러분들 0.3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니까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근래에 좀 나왔고요. 이건 원래 좀 이제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보겠습니다. 91번. 자, 지워도 될까요? 네, 지워보겠습니다. 자, 91번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전기 철도에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전차선의 가선 방식 되겠습니다. 요것도 개정된 부분의 문제고요. 저는 지금 연속성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제 1번이죠. 이런 것도 반드시 봐야 된다고요. 개정된 부분의 문제지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철도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 전차선에 뭐가 된다? 가선 방식이 되겠다. 일단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정답을 기억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중은 아니에요. 요거랑 아니면 가강제라고 보시면 돼요. 가강제. 앞에 대가리만 따갖고 가강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풀로 다 기억하는 것도. 저는 좀 이제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가공 방식, 다음에 강체 방식이 되고요. 다음에 제3, 이제 레일 방식. 이런 것, 막 트램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선택을 해주시기 좀 바래요. 우리가 전차선의 가선 방식이 아닌 걸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지중은 아니다. 이 지중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가강제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비록 개정된 부분이지만 지금 연속성이 꽤나 있다. 자, 그 다음에 92번입니다. 보면 이 1회차 때 실려 있는 이 CBT 문제들이요. 개정된 문제가 상당합니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모 치겠습니다. 뭐 그렇게 연속성이 많았던 문제는 아닙니다.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전기 철도 설비에 따른 보호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 철도의 보호 협조가 되겠습니다. 답을 기억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1번 전차선로의 전차선로용 애자를 섬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접지전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 설비를 구비한다. 맞는 얘기고요. 2번 보호개전 방식은 당연히 신뢰성, 선택성, 협조성, 적절한 동작, 양호한 감도나 취급 및 보수 점검이 용이해야 되고요. 3번 가공전선로에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쪽으로 파급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락이나 사고 전류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이 틀렸어요. 4번이 급전선로는 안정도가 향상되고 자동 복구죠. 안정도 향상 자동 복구는 재폐로 기능이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COS 컷아우트 스위치가 아니죠. 바로 뭐가 된다? 이제 재폐로 기능을 이제 구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요건 두 가지 방법이죠. 안정도나 그 다음에 향상이죠. 내지 거기 보면 자동 복구. 요걸 기억하면서 재폐로 기능이 있어야 된다. 또는 전기철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철도의 보호협조에는 COS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의 형태로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에서 뭐가 더 나오고 이 부분이 오지게 나오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런 걸 잘해야죠. 오지게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9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93번. 보시면은 93번은요. 푸울용 수중 조명 등에 따른 이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1차 전압과 그 다음에 2차 전압에 대한 뭐가 된다? 한도가 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93번은 푸울용 수중 조명 등에 시설되겠습니다.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잡아야죠. 푸울용 수중 조명 등에 시설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시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이제 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연못이나 호수 이런 같은데 야경 주려고 우리가 이런 등을 쓰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절연 변압기일 것이에요. 무슨 변압기? 절연 변압기일 것인데 이때 이 절연 변압기의 2차 측을 우리가 뭘 하냐면 2차 측을 비접지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연 변압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절연 변압기의 2차 측의 접지를 어떻게 하냐요. 물어보면 2차 측의 접지를 뭘로 한다? 비접지로 할 것. 두 번째가요. 이 절연 변압기의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한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차 측은 400V 이하로서 2차 측은 150V 이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2차 측의 전압이요. 30V를 초과하는 경우 뭘 설치하냐면 누전 차단 장치를 시설하라고 그래요. 즉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라 이런 얘기죠. 요거를 개정 전에 혹시 모르니까 누전 차단기를 지락 차단 장치라고 했으니까 같은 뜻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를 초과할 때 이제 이 누전 차단기 설치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이 절연 변압기의 1차 측 전압과 그 다음에 뭐예요? 2차 전압의 한도를 물어봤으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잡으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보겠습니다. 94번 이거 지워볼게요. 자, 보시면은 2차 측의 개방 전압이 1만 볼트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한 이제 전격 살충기는 그 격자가 지표상 또는 마루 위에서 몇 메타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94번이죠. 역시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요. 잡으셔야죠. 전격 뭐가 되냐면 살충기에 여름철에 모기잡이 하는 거죠. 타닥타닥거리면서 이제 모기 형님들이 대지는 거죠. 자, 전격 살충기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 되겠다. 두 가지가 시험 문제거든요. 첫 번째가 이 전격 격자의 높이예요. 첫 번째가 격자의 높이인데 이 격자의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시설되는데요. 자, 여기서 요걸 물어봐요. 단 1차 측에 만약에 이 문제에서 1차 측에 자동 차단 장치가 있었대요. 만약에 1차 측에 자동 차단 장치가 시설이 되었다고 나오면 요때는 이제 3.5가 아니라 1.8m 이상 되겠습니다. 좀 요 부분의 문제를 잘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별히 그 지금 보면 1차 측에 뭐 자동 차단 장치가 없기 때문에요. 그대로 요걸로 격자의 높이로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5번 보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네. 자, 95번도 저 개인적으로는 뭐 주는 문제가 아닌가.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선이나 요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95번. 지선의 시설 되겠습니다. 반드시 뭐한다? 맞춰주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지선은 일단 뭐가 아니다? 지지물이 아닙니다. 다음 중 지지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지선이 정답이죠. 우리가 보면 이제 지선이라는 건 요렇게 생긴 게 뭐다? 지선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지지물 중에서는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 지지물은 철탑. 다음 중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그러니까 아니하는 지지물은 철탑. 자, 두 번째가 시설 기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안전율은 2.5 이상 됩니다. 얼마 이상? 2.5 이상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을 말해요. 우리가 지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최소 얼마가 되냐면 4.31 kN 이상의 것을 말해요. 세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소선의 지름은 최소 2.6mm 이상의 금속선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선이 도로를 횡단한대요.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의 그 높이는 5m 이상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95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의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죠. 틀린 거네요. 1번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은 3가닥이 이상일 것.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틀렸네. 지선의 안전율이 2.5는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허용체제 인장하 중이요. 3.31이 아니라 4.31이죠. 이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도 맞는 얘기예요. 지선을 연선으로 쓸 때 소선 지름은 2.6mm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철탑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아니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절연 내력 시험 전압과 더불어서요. 이제 해자 파트죠. 해자 파트. 자, 이제 9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이제 뭐 이게 새로운 부분의 문제라고 좀 보긴 좀 그렇지만 드물게 조금씩 나왔는데 좀 눈치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96번.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세모 치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그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뭐한다? 상주하지 이제 이 상주하여 감시하지는 않은데요. 수시로 순회한대요. 이러한 경우 그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별도로 경보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상주는 안 하지만 상시 순회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났을 때 경보하는 그 기술원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보하는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딱 봐도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고장이 해결되는 경우죠. 꼭 그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고장이 해결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1번 옥내 변전소에 화재가 생긴 경우 해이죠. 네. 2번 제어 회로의 전압이 저하한 경우 역시 해야죠. 이상 상태가 발생할 텐데. 3번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하면 다시 우리가 수동으로 복귀해야 되지만 재폐로를 하면 지가 알아서 닫고 지가 알아서 차단하고 뭐예요? 다시 닫았으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네요. 그쵸? 네. 4번. 여러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4번을 많이 찍으실 것 같은데 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상주 감시하지 않는 그 이제 이 변전소의 시설에서는 요거 수소 냉각 장치의 그 냉각식 그 조상기에 대해서는 그 조상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죠. 사실 뭐 제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세모 치고 싶진 않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에서에 대해서 수소의 순도가 85%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확인만 해달라. 딱 보면은 굳이 그쵸? 재폐로가 완료되면 굳이 제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97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저는 좀 세모 좀 치고 싶어요. 전기철도의 그 차량이 우리가 회생제동을 쓰거든요. 이 회생제동은 전동기를 발전기로 해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제동력을 만드는 건데 이 회생제동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막 찍지 마시고요. 회생제동을 뭐라고 하냐면 중단하는 경우예요. 전기철도에 이 회생제동에 중단하는 경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고장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또는 이상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보면 전차선로에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 맞습니다. 2번 회생전력을 다른 전기장치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경우 일단 제낄게요. 3번 전차선로에서 지금 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선로의 전압이 장기 과전압보다 높대요. 그래서 지금 1번, 3번, 4번이 되고요. 회생전력을 이제 흡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제동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확인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연속성은 없는데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그냥 야 버려 이러지 마시고요. 회생제동을 중단하는 경우는 뭔가 지금 뭐다? 고장 발생이다.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답에 가장 가까운 걸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8번 보겠습니다. 98번은 개정 문제로서요. 지금 오지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하셔야죠. 지금 보면 이 CBT 1회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잡을 것만 잡으셔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급전용 변압기죠. 급전용 변압기는 교류 전기철도의 경우 어떤 변압기를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급전 계통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키워드는 뭐예요? 급전용 변압기 되겠습니다. 급전용 변압기.
자, 요거는 지금 문제에서는요, 교류를 물어보았지만 직류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직류와 그 다음에 교류 둘 다 각각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일단 급전용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3상을 깔고 들어간다. 기억하자. 3상의 경우는요, 직류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정류기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렇죠? 반대로 교류는 3상이라는 말이 깔고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단상 전력으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스코트 결선의 변압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류를 물어봤죠. 3상 뭐예요? 스코트 결선에 뭐가 된다? 변압기가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코트 결선이 3상 전력을 2상 단상 전력으로 변환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인데요. 반드시 얘까지 따로 같이 기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벌써 연속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개정 문제지만. 자, 99번. 저압 가공전선이 뭘 횡단한다? 철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레일 연상 몇 메타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네요. 자, 이것도 제가 좀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봐야 돼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가공전선에 무슨 전선?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9번이죠. 네. 뭐 이런 거는 잡아야죠. 예. 예. 네. 자,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지표상 높이. 자, 가공전선의 뭐다? 지표상 높이. 자, 이건 처음에 이제 저는요, 조건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조건. 기본적으로 저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이 있습니다. 시가지 외.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철행, 도철, 그 다음에 횡 보시고요. 여기서 도는 뭐가 되냐면 도로를 횡단합니다. 이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고요. 철은 철도를 횡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횡은 횡단 보도교 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조건이라고 좀 볼게요. 자, 이때 좀 이 문제가 좀 쉬워지는 게 하나 뭐냐면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그냥 전부 다 6m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또 하나가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와도 무조건 얼마다? 6.5m다. 그쵸? 사실 이 문제에서는 좀 그나마 좀 개정된 문제가 2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문제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인데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되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3m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은 하는 게 아니죠.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기타 조건입니다. 기타 조건에서는 보통 문제에서 물어볼 때 어떻게 내냐면 지표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타 조건을 낼 때 도로를 따라 시설한다고 그래요. 우리 대부분의 지금 전선로가 도로를 어떻게 한다? 따라 시설하고 있죠. 그래서 저고압일 때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의 가선을 하는데 조건에서 만약에 절연전선이나 내지 케이블이라는 말이 붙으면 4m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특고압 시가지 외로 가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35kV 이하가 되면 요 놈은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160kV, 몇 kV? 160kV 이하라면 기본 6m가 되고요.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붙냐면 산지라는 조건이 붙으면 5m 되겠습니다. 네. 만약 160kV를 몇 kV? 160kV를 초과하면 우리가 단수 적용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산지가 아니면 6이고요. 산지면 5고요. 여기에 단수에 0.12를 곱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기본 높이는 10m 이상입니다. 하지만 절연전선이라고 주어지면 8m 되겠습니다. 이제 35kV를 초과하게 되면 똑같이 단수로 이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 10에다가요, 단수에다가 0.12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이런 표가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제 99번이죠. 저고압 가공전선이 뭘 횡단한대요? 철도. 이제 기술 기준에서 철도 나오면 무조건 6.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번. 이 100번은 사실 제가 지우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개정된 부분의 문제거든요. 아무튼 1회차 때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준호 문제죠. 자, 뭐냐면, 배전선로 밑줄 쳐주시고요. 배전선로의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건데, 기본적으로 1번에 보면 154는요, 배전선로의 전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송변전 개념을 갖죠. 그쵸? 준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번입니다. 1번. 네. 연속성은 많지 않지만요.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전선로의 지금 전압이 얼마예요? 배전 전압은 22,900V죠. 그쵸? 네. 그래서 보면 밑에 보면 22,900V의 배전선로, 22,000V의 개통이 연결되는 분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네, 1호선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2023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개정된 문제가 상당했는데 연속성이 있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면 81번 개정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답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케이블 트렌치라고 했고요. 물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고 했죠. 그 다음에 IP2X 요거 등급은 그래서 거기 보면 IP2X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 82번 보시면은 전주의 외등인데요. 이건 이제 개정된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잘 안 나오는 문제에 속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기구에 부착된 거는 쉽게 뗄 수 있는 건데 요거 인출선 요것도 좀 봐주시고요. 83번도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 교류의 전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직류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84번은 반드시 하셔야죠. 85번은 개정된 문제지만 오지게 나온 문제다. 86번 하셔야죠. 87, 88 하셔야죠. 그 다음에 89번도 개정된 문제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90번도요. 조금 제가 정리한 대로 터널한 전선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네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1번 개정된 문제로 역시 잘 나오는 문제다. 해야 된다. 92번은 확인만 해주시고요. 93번 역시 보셔야 되고요. 94번 보셔야 되고 95번 보셔야 됩니다. 96번도 조금 그냥 그런 내용을 기억만 해주셨다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확인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97번 역시 확인만 해주십시오. 개정된 문제입니다. 98번도 개정 문제지만 오지게 나왔다. 자, 99번 해야 된다. 넘어가 보시면 100번도 전력보안 통신설비가 지금 대폭 바뀌었는데 이 준호 문제죠. 사실 배전설로 이제 이 경우라고 줬기 때문에 요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회차 문제는 사실 개정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연속성이 있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은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봐달라고 했던 문제들은 그냥 답의 형태로만 좀 기억해 주시면 그 키워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시느라 이제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다음 회차 2023년
이제 2회 이제 이때 그때 해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